미국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우세하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 가운데 코스피가 1%대 상승 마감에 성공했습니다. 특히 원달러 환율이 20원 넘게 떨어지며 외국인의 매수를 부추겼습니다. 가파른 금리 상승에 가계대출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가계대출 평균 금리가 7%대 육박하며 특히 제2금융권 대출자들의 월금 상환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제6대 금융투자협회장 자리에 6명의 후보가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본격적인 선거 절차가 시작된 건데요. 금융투자업계를 대표할 인물이 누가 될지 관심이 쏠립니다. 금융위원회가 라임 자산운용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게 중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센 경제라이브 출발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라이브 서정덕입니다. 미국 공화당이 현지 시간으로 8일 치러진 중간선거에서 다수당을 차지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미국 MBC 방송은 이날 자정 연방 하원 선거에서 전체 435석 가운데 공화당이 219석을, 민주당이 216석을 각각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보도했습니다. 상원은 민주당과 공화당이 각각 46석씩 확보할 것으로 예측되며 초접전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공화당이 우세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에 달러 약세가 지속되며 국내 증시는 호재로 작용합니다. 공화당이 다수당으로 집권하게 된다면 재정 지출이 줄어들어 물가 압력을 완화시킬 것이란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반영됐기 때문입니다. 이날 원달러 환율은 1360원대까지 떨어지며 외국인의 순매수세가 이어졌습니다. 이에 코스피는 1.06% 오른 2424.41포인트의 장을 마치며 4거래일 연속 상승 랠리 이어갔습니다. 가계대출 평균금리가 7%대에 들어서면 세금만 내도 원금과 이자를 못 갚는 사람이 120만 명에 육박할 것이란 분석이 나왔습니다. 특히 제2금융권에서 76만 명에 달하는 대출자가 가장 먼저 위기에 빠질 것이란 예측도 함께 나왔는데요. 김미연 기자입니다. 금융감독원이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실에 낸 자료를 보면 대출자 1,646만 명 가운데 가계대출 평균금리가 7% 수준이 될 경우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이 90%를 초과하는 대출자가 12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DSR 90% 초과 대출자는 소득에서 소득세와 건강보험료 등 세금만 내도 원금과 이자를 못 갚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 결과는 3월 평균금리 3.96%에 3%포인트가 상승했을 때 대출자들의 변화를 분석한 겁니다. 심각한 곳은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입니다. 만약 가계대출 평균금리가 7% 수준이 됐을 때 제2금융권 대출이 많을수록 소득의 90% 이상을 원리금 갚는 데 써야 할 대출자는 76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2금융권 대출은 주로 상환 능력이 취약한 중저신용자나 다중채무자가 많아 금리 상승기에 부담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에 2금융권 대출 금리는 10%를 넘어선 상황. 따라서 76만 명은 대출 상환이 힘들 수 있을 것이란 추측도 나옵니다. 실제로 지난 6월까지 저축은행의 가계대출 연체율은 4%로 지난해 말보다 0.3%포인트 올랐습니다. 기업대출 연체율의 2배 넘게 높은 수준입니다. 특히 부실 여신 지표는 금리 인상의 후행이 나타나기 때문에 누적된 부실은 더 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사실 금리 상승할 때 변동금리이면은 바로바로 그게 반영이 되는 게 아니라 변동금리, 기준금리 업데이트 시점에 이제 금리가 인상되는 효과가 반영이 되다 보니까 단계적으로 개인 또는 기업한테 다 부담으로 작용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당정에선 이자 부담이 커질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책이 쏟아지는 가운데
지원 대상을 효과적으로 선별할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서울경제TV 김면입니다. 금리가 연일 치솟고 있는 가운데 채권 시장의 위축까지 더해지며 카드사들의 자금 조달 여건이 악화되고 있죠. 이에 카드사들은 서비스 금리는 올리고 혜택은 줄이며 비용 절감에 나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김수빈 기자입니다. 그간 금리 경쟁을 해오던 카드사들이 카드론과 자동차 할부금융 서비스의 금리를 올리며 자금 조달 압박 상쇄에 나서고 있습니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신한, 삼성, KB국민, 현대 등 7개 전업 카드사의 카드론 평균 금리는 13.02%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4에서 7월까지 12%대던 금리가 지난 8월 13%대로 올라서며 계속해서 오름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연내 15%에 도달한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카드사들이 경쟁적으로 인하했던 자동차 할부금리는 오름세로 전환됐습니다. 현재 대출기간 36개월 기준으로 주요 카드사 자동차 할부금리는 연 5.3에서 9.1%로 집계됐습니다. 불과 서너 달 전 금리 2.5에서 3%대와 비교해 3배나 뛰었습니다. 여기에 카드사들은 무이자 할부 서비스 등 혜택까지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신한카드는 기존 온라인 쇼핑과 손해보험 등에 제공하던 6개월 무이자 할부 혜택을 이달 들어 3개월로 축소했습니다. 삼성카드도 지난달까지 아울렛과 백화점,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6개월 무이자 할부 혜택을 제공했지만 이달 들어 기간을 3개월로 줄였습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기준금리 인상이 내년 초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앞으로도 카드사들의 조달 비용 부담은 더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며 카드론이나 자동차 할부금융 등 주요 상품의 금리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카드사의 움직임이 민간 소비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소비하는 행태가 이제 카드를 굉장히 더 많이 쓰시잖아요. 실질 구매력이 감소하는 상황이 당분간 이제 지속될 것 같아요. 필수재 위주로 구매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고관여 제품의 경우에는 되도록 구매하는 거를 이제 미루지 않을까. 내년까지 금리 인상 기조가 뚜렷하고 조달 비용도 오르고 있어 당분간 카드사 혜택은 줄고 각종 대출 금리는 오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서울경제TV 김수빈입니다. 나재철 금융투자협회장의 뒤를 이을 제6대 금융투자협회장 선거에 막이 올랐습니다. 최근 나 회장이 연임을 포기하고 강면욱 전 국민연금 CIO가 도전장을 내미는 등 총 6명의 후보가 경쟁을 펼칠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윤혜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오늘 금융투자협회는 임시이사회를 열고 제6대 금투협회장 선거를 위한 회장 후보 추천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후추위는 이사회 소속 공익이사 3명과 외부 인사 2명 등 총 5명으로 구성됐으며 금투협은 외부 개입 등을 차단하고 공정성을 위해 구성원은 공개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현재 출마 의사를 밝힌 후보는 강면욱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구희진 전 대신자산운용 대표, 김혜준 전 교보증권 대표, 서명석 전 유한타증권 대표, 서유석 전 미래에셋 자산운용 대표, 전병조 전 KB증권 대표 등 총 6명입니다. 국민연금 CIO 출신이 금투협회장에 도전하는 건 이번이 처음으로 강 전 본부장은 정관계 협상력이 있는 만큼 금융투자협회의 위상을 끌어올릴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현재까지 출마 의사를 밝힌 6명의 후보는 공통적으로 자금 경색 완화와 규제 완화를 통해 자본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공약을 내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최근 나 회장이 자금시장 정상화를 지원해야 할 엄중한 시기이고 후보들은 모두 자본시장 활성화를 이뤄낼 만한 역량이 충분하다는 뜻을 밝힌 만큼 금투업계는 현재 직면한 자금 경색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협회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한편 후추위는 이달 중 최종 후보자를 선정할 예정으로 통상 최종 후보자는 2명에서 3명 정도로 추려집니다. 후보자 선정 이후 회원사 총 385곳의 정회원 투표를 거쳐 회장이 선출되며 다음 달 말에 선거를 치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서울경제TV 윤혜림입니다. 꽁꽁 얼어붙은 IPO 시장 속 기업들이 줄줄이 상장 철회에 나서고 있습니다. 최근 기관 수요 예측을 진행한 밀리에서제와 제이오도 결국엔 상장 철회를 결정했다고 하는데요. 올해만 벌써 11번째입니다. 자세한 내용 최민정 기자입니다. 공모가 확정을 하루 앞두고 전날 밀리에서제와 제이오가 나란히 상장 철회를 결정했습니다. 업계에선 두 기업 모두 부진한 기관 수요 예측 결과가 문제였다고 설명합니다.
대부분의 기관이 공모주를 신청하지 않거나 참여기관도 희망 공모가의 하단보다 낮은 가격을 제시했기 때문입니다. 실제 테슬라 상장을 추진했던 밀리의 서재는 기업 가치가 높게 책정됐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올해 예상 실적보다 내년 매출과 영업이익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며 기업 가치를 2,761억 원으로 높게 평가했기 때문입니다. 2차 전지로 주목받으며 6천억 원의 기업 가치를 내건 제이오도 기관 투자자를 사로잡는 데 실패하며 경쟁률이 한 자릿수에 그쳤습니다. 증권업계에선 글로벌 기준금리 인상으로 기업들이 제대로 된 기업 가치를 평가받기 힘든 상황이라며 시장 상황이 나아진 후 기업들이 다시 상장을 준비할 것이라 설명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기준금리 상승에 따른 긴축 기조가 강화되면서 지금 IPO를 하게 되면 초기에 예상했던 금액을 받지 못하라서 이제 시장 금리가 조금 하락 안정세를 찾고 경기 회복세가 조금 관찰되면 그대로 된 몸값을 받고 또 수요 예측도 원활하게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밀리의 서재와 제이오 역시 향후 시장 상황을 고려해 기업 가치를 온전히 평가받을 수 있는 시점을 검토할 것이라 전했습니다. 이에 올 들어 밀리의 서재와 제이오를 포함해 SK실더스, 골프존 커머스 등 총 11곳이 공모 계획을 철회했습니다. 서울경제TV 최민정입니다. 예, 요즘 주변을 보면은 전자담배 사용자들이 굉장히 많아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필립 모리스, KT&G 등 한국 담배 기업들이 커지는 전자담배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신제품 출시 경쟁에 나서고 있다고 하는데요. 경제산업부 서지은 기자와 이 부분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관련형 담배가 아직은 익숙치는 않은 것 같은데 기존 연초 담배와 일단 어떻게 다른지부터 짚어주시겠습니까? 네, 관련형 전자담배는 가장 큰 특징은 담배를 태우지 않는다는 것에 있습니다. 예. 기존의 담배처럼 담뱃잎을 사용하긴 하지만 태우는 것이 아닌 찌거나 가열해서 피우는 원리입니다. 전자담배 종류에는 액상형과 관련형 크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관련형은 담배 스틱을 가열해 생산된 에어로졸을 흡입하는 담배이며 액상형 전자담배는 전자장치를 이용해 니코틴이 함유된 액상을 기화시키는 원리입니다. 관련형 전자담배가 찌는 방식으로 흡입하는 담배이기 때문에 유해한 화학물질 발생 농도가 감소한다는 게 업계의 설명입니다. 예, 주변에서도 뭐 이용자들이 부쩍 늘어난 게 저도 느껴지거든요. 이렇게 관련형 담배 사용자가 늘면서 KT&G에서도 전자담배 신제품을 출시했다고 하는데 좀 달라진 점이 있나요? 네, KT&G는 오늘 기자간담회를 열고 관련형 전자담배 신제품을 선보였습니다. AI 기능 등을 통해 이용자 편의성을 높인 게 가장 큰 특징인데요. 하나의 디바이스로 3가지 종류의 전용 스틱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게 전 기종과의 차별점입니다. 프리미엄 제품의 경우 전용 앱을 통해 흡연 습관 분석이 가능하고 메시지나 전화 알림, 날씨 확인 등의 정보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 회사 관계자의 설명 들어보시죠. 디바이스가 지금 배터리 양이 얼마인지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 화면의 스킨을 거기서 자율적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3가지 스틱의 종류의 사용 모드를 스마트폰에서 제어가 가능하도록 연결되어 있습니다. 네, KT&G는 관련형 전자담배 시장이 점점 커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데요. 2025년까지 관련형 전자담배 매출 비중을 5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뭐 타 업체들도 이 관련형 신제품을 내놓은 상황이죠? 네, 한국 필립 모리스도 관련형 전자담배 기기를 국내에 공식 출시했습니다. 담배를 직접 꽂아 가열하는 부품인 블레이드가 없어 잔여물이 남지 않은 것이 다른데요. 기존 아이코스 제품은 사용 후 잔여물이 남아 일주일에 한 번가량 청소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모델은 담배 스틱을 내부에서부터 가열하는 시스템이 적용돼 잔여물이 발생하지 않게 됐습니다. 이전 아이코스 모델과 달리 블레이드가 없습니다. 따라서 블레이드 파손의 우려가 없고 담배 잔여물이 남지 않아서 클리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또한 테리아 스틱을 일루마에 삽입하면 자동으로 작동이 되는 오토 스타트, 홀더 배터리 잔량을 확인할 수 있는 리프트업 등의 신규 기능이 적용이 되었습니다.
베트로스만스도 내년 중 신제품을 출시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업계에서는 일본의 관련형 전자담배 신제품이 출시된 만큼 내년에는 국내의 신제품 출시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담배업계가 앞다퉈서 전자담배 신제품을 출시하고 있는 상황인 건데 시장 전망이 어떻습니까? 네, 일단 전자담배를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관련 시장이 커질 추세인데요. 국내 담배 시장에서는 전자담배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7년 약 2.2%에 불과하지만 지난해 12.4%까지 대폭 증가했습니다. 특히 관련형 전자담배 시장은 2조 원이 넘는 규모로 커질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유로모니터에 따르면 2017년 국내 관련형 전자담배 시장 규모는 3,597억 원이지만 지난해 1조 8,151억 원으로 4배 이상 커졌습니다. 해당 시장은 2025년 2조 5천억 원 규모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전자담배 유해성에 대한 지적도 여전한 상황인데요. 객관적인 지표가 없다는 것입니다. 보건업계 관계자는 전자담배 유해성에 대한 연구가 담배 회사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연구가 이뤄진 제품과 배출물 성분 등에 대한 공개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예, 경제산업부 서지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주택토지공사 LH의 새로운 공공분양 아파트 안단테가 내년부터 입주를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일부 입주 예정자들이 민간 아파트 브랜드를 사용하겠다고 주장하고 있어 LH는 물론이고 브랜드 사용이 거론된 건설사마저 당혹스러운 상황에 처했다고 합니다. 서청석 기자입니다. 내년 입주가 시작될 인천 검단 신도시 내 공공분양 아파트 안단테 입주 예정자들이 아파트 이름을 바꿔달라며 LH와 갈등을 벌이고 있습니다. 입주 예정자들은 LH의 브랜드 안단테 대신 시공사 GS건설의 아파트 브랜드 자이나 새로운 이름을 적용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8월경 분양을 앞둔 시점에도 브랜드 변경 문의와 요구가 있었지만 당시엔 안단테 브랜드에 대한 LH의 설명이 있었고 별탈 없이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 요청을 하는 등 브랜드 교체 움직임이 커졌습니다. 이를 두고 최근 집값 하락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란 시각도 있습니다. 검단의 경우 지난해 분양 당시엔 주변 민간 아파트 시세보다 저렴했지만 최근 1년 새 집값이 크게 떨어지면서 현재는 주변 아파트 가격과 큰 차이가 없어졌습니다. 부동산 침체가 깊어지다 보니 브랜드를 통한 가격 방어 기대감이 형성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입주 예정자들은 LH가 이름을 바꿔주지 않는다면 입주 후 자체적으로 이름 변경을 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건설사들도 수용하기 어렵다며 난처해하고 있습니다. 건설사마다 각 브랜드별로 상품성이라든가 설계 기준 이런 것들이 있어서 입주민들이 그 단지명 변경을 요청을 하면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겠지만 아마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주요 건설사는 자체 아파트 브랜드에 건물 외에 조경까지 일관된 컨셉트와 매뉴얼을 깐깐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안단테는 공공주택 품질을 높이기 위한 LH의 핵심 전략 사업으로 브랜드 고급화를 위해 약 5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안단테 역시 브랜드 컨셉트가 뚜렷하기 때문에 시공을 한 건설사라고 해서 자체 브랜드를 붙이기는 어렵다는 게 업계의 설명입니다. 서울경제TV 서청석입니다. 앞으로는 패스앱에서 실물 주민등록증과 동일한 신분 확인 효력을 갖는 이 모바일 주민등록증 확인이 가능해집니다. 통신 3사는 오늘 주민등록법 제25조에 따라 기존 주민등록증과 동일한 형태로 신분 확인을 받을 수 있는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를 패스앱에서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패스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는 내일 부산 백스코에서 열리는 2022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 개통식에서 공개될 예정입니다. 패스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는 편의점과 영화관, 식당 등 일상생활에서 성년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국내선 공항 탑승 수속 및 여객터미널에서 선박 탑승권 구매 및 탑승 시 신분 확인에 이용 가능합니다. 또 주민센터 등 관공서에서 민원 서류를 접수하거나 자격을 인정하는 증서 발급 시 신분 확인이 가능하고 사인 간 계약이나 거래 시 본인 확인 등에도 실물 주민등록증과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LS전선이 화재 위험이 낮은 ESS를 개발합니다. LS전선은 자회사 LS머티리얼즈와 함께 전기차 충전용 하이브리드 ESS 개발 국책과제에 참여한다고 밝혔습니다.
LS 머티리얼즈가 대형 커패시터 기술을 기반으로 전체 프로젝트를 주관하고 LS전선이 온도 모니터링, 충방전 제어 시스템 등을 개발할 예정입니다. HESS는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어 열 폭주에 의한 화재 가능성을 낮출 수 있습니다. 또 일반 ESS보다 수명이 5배에서 최대 10배가량 길면서도 에너지 효율성이 높아 소용량화가 가능합니다. 홍영호 LS 머티리얼즈 대표는 전기차 충전 인프라에 ESS를 적용하는 연구가 국내외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아직 상용화된 곳은 없다며 HESS를 선제적으로 개발해 시장을 선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라임 자산운용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중징계를 처분했습니다. 금융위는 오늘 정례회의를 열고 손 회장에 대해 문책 경고를 결정한 금융감독원의 제지안을 의결했습니다. 앞서 금감원은 올해 4월 라임펀드 사태 당시 우리은행장이었던 손 회장에 대해 문책 경고를 내린 바 있습니다. 금감원은 당시 손 회장이 우리은행장 시절 라임펀드 부실을 알고 소비자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판매하며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고 봤습니다. 금융사 임원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 직무정지, 문책 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총 5단계로 나뉘며 문책 경고는 중징계에 해당됩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신지수입니다. 오늘 서쪽은 고농도 미세먼지로 시야까지 답답한데요. 내일도 탁한 공기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서부와 전북의 미세먼지 농도 매우 나쁨 단계, 그 밖에 전국도 나쁨 수준이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제주도는 내일 새벽부터 저녁까지 5에서 20mm의 비가 내리면서 보통 수준을 유지하겠습니다. 날은 온화하지만 일교차가 큰 요즘인데요. 내일 아침 기온은 대부분 10도 이하로 시작하겠습니다. 한낮에는 서울이 18도, 대구가 20도까지 오르면서 아침과 낮의 기온차가 10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면역력 관리에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세한 내일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구름 많거나 흐리겠습니다. 아침 기온 서울 9도, 대전 6도로 시작해 낮에는 서울 18도, 대전 19도 예상됩니다. 동해안 지방 종일 구름 많겠고요. 속초와 강릉의 아침 기온 10도로 출발해 낮에는 18도 보이겠습니다. 남부지방 제주도는 비 소식이 있습니다. 아침 기온 광주 10도, 부산 11도 보이겠고요. 낮에는 광주 22도, 부산 21도 예상됩니다. 내일 남해상에는 비가 내리겠고 물결은 모두 잔잔하겠습니다. 주말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겠는데요. 이 비가 내리기 전까지 대기는 점점 메말라 가겠습니다. 현재 강원 영동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이니까요. 화재 예방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수행경제라이브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